안녕하십니까. 상식 나눔 인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영화나 집단적 의사표현을 하는 장소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용어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좀 드문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화국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형태를 말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연방제 국가 혹은 단일 국가 형태, 이렇게 국가 형태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주국 혹은 공화국,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정부 형태를 말하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하고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연방제 국가나 단일 국가 혹은 군주제나 공화국과 같은 용어는요, 국가의 형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고요. 이러한 국가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와 상관없이 그 국가 안에서 정부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가 형태하고 정부 형태에 관련된 용어는 서로 다르게 사용하셔야 된다.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화국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공화국이라는 말은 첫째, 군주국에 대응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실질적 의미에서 군주가 없는 국가를 공화국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 의미에서 군주가 있으면 군주국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마 일본이나 영국을 보고 일본공화국, 영국공화국 이렇게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못 봤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비록 권한이 약하긴 하지만 군주가 있는 군주국이기 때문에 일본공화국, 영국공화국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군주가 없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공화국이란 용어를 쓰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좀 다릅니다. 북한은 장자 혹은 자녀에게 국가의 주권이 세습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공화국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라고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는 잘못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공화국의 뜻이고요. 공화국이라는 말의 둘째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째 의미가 진정한 공화국의 진정한 의미인데요. 공화국은요, 공화주의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그러한 국가를 공화국이라 합니다. 그러면 공화주의는 뭔가 하면, 공화주의라는 말은 일단은 개인주의에 대응되는 그러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방주사 접종을 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마스크 사용을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불편한데 라는 주장을 하고 자신들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라는 이유로 이러한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약물의 사용이나 자유로운 성관계 등을 주장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주장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지나친 개인주의의 결과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공화주의는 이러한 개인주의에 대응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의 그런 현상을 볼 때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이 너무 없는 듯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전체 구성원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마스크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의식처럼 공화주의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나 국가를 이루는 것은 개인의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혹은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어떤 선이나 덕이 존재한다. 이런 어떤 개념이 공화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주의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덕이나 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공동의 인간다움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우리 모두의 선 혹은 덕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배려를 통해서 더 좋은 공동체, 더 나은 그러한 국가를 구성해 갈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진 그러한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성립된 국가를 공화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공화국이 이런 내용이라면 민주공화국은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민주라는 말을 늘 듣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민주가 뭐지? 라고 물으면 막상 답을 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게 이 민주라는 용어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민주지, 이렇게 유치원생이 대답하는 그런 수준에서도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주라는 것은 결국 구성원에 의해서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 이것을 민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라는 것은 구성원의 의사에 의해서 국가나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민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선이나 덕을 실현시키는 것이 공화주의 혹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개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어떤 공통된 선과 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 공화주의 혹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공화국이 우리 모두의 선과 덕을 이루는 그러한 사회라면 우리 사회의 선과 덕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존재하죠. 그러한 의미 부여, 그러한 결정, 그것을 구성원 모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겠다, 이게 민주공화국입니다. 바로 구성원 참여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선이나 덕의 내용이나 그 내용의 실현 방법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구성원의 의사에 의해서 사회 공동체의 선이나 덕이 결정되고 그 선이나 덕을 함께 실현해 나가려는 그러한 국가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나 혹은 국가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실현시키고 이루어 가야 할 행복이나 덕을 우리 모두가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선이나 덕 혹은 행복의 내용과 범위를 구성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등장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했을 때 민주공화국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